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론TV입니다. 테슬라가 오늘 폭락을 보여주었습니다. 10% 가까이 떨어졌는데요. 아무래도 2분기 어닝콜 여파가 큰 것인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하락해야만 했을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먼저 간략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다우존스 지수는 올랐는데 다우존스 지수에 속한 존슨앤존스가 오늘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액과 순이익을 공개를 했어요. 존슨앤존스 주가가 6%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다우존스도 오늘 상승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반면 나스닥은 오늘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테슬라는 오늘 10% 가까이 하락했고 넷플릭스 역시 8% 넘게 하락하면서 나스닥이 전반적으로 빅테크 위주로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2% 넘게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테슬라 2분기 실적이 어제 발표가 되었는데 매출액과 EPS는 모두 비트를 기록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대로 내려오면서 마진율 우려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어닝콜에서도 3분기 생산량 감소와 차량 가격 인하 가능성마저 제기가 되면서 오늘 주가가 급락을 보여줬다고 볼 수 있겠어요. 넷플릭스도 주가 8% 넘게 하락을 했는데 2분기 매출액이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그간 가장 많이 올랐던 두 주식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차익 실현 욕구가 상당히 오늘 표출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미국 노동시장은 여전히 과열 상태인 것 같아요. 지난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22만 8천 건이 나오면서 전주 대비 9천 건 감소, 예측지였던 24만 2천 건 대비로도 약 한 1만 4천 건이 하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만큼 노동시장이 강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면서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올라갔겠죠. 현재 거의 99%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반등을 보여주었고 나스닥에 더 큰 악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장 분위기가요, 상반기와 좀 다른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유가도 좀 오르는 모습이고 다우는 오른 모습이고, 자, 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쪽 왼쪽 상단에 나스닥 지수들과 관련된 기술주와 성장주들이 모여 있는데 오늘 새빨간 색깔을 보여주면서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반기에는 이쪽만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다우와 관련된 지수들이, 종목들이 좀 더 잘 오르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도 3.3% 빠졌고 아마존 4% 가까이, 테슬라 9.74%, 메타도 4.27% 빠지면서 그간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들이 지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스닥의 14,700선 저항은 강력한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14,000선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으나 시장 분위기가 좀 반전되는 분위기예요. 다우는 오르고 있고 오늘 러셀 2000, 그러니까 중소형 기술주로 많이 편입되어 있는 이 지수는 0.92%밖에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소형주의 하락이 좀 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오늘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정말 이제 나스닥 빅테크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의가 요망되는 구간에 서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누누이 강조 들어왔지만 상반기에 너무 나스닥 위주로 상승을 했고 현재 장기 이평선들과 주가의 괴리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대비하실 필요가 있겠어요. 자, 그리고 오늘 나스닥을 2% 가까이 하락시켰던 가장 큰 두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죠. 테슬라와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자, 실적이 테슬라의 경우는 매출액은 잘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 경기가 힘든 상황에서도, 고금리 상황에서도 차량을 잘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인도량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차량 가격을 상반기에 뭐 10%에서 많게도 20% 가까이 인하를 시켰죠. 자, 그러면서 주당 순위, 그러니까 마진이 이렇게 전년 대비 빠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에 비해 넷플릭스는 큰 지금 매출액의 발전은 없어요. 코로나 특수 기간이 끝나면서 성장률이 정말 더디어진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EPS는 예측치를 상회했지만 매출액이 아무래도 예측치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넷플릭스에 대한 성장이 많이 꺾인 것으로 판단이 들어서 오늘 주가가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가장 큰 원인은요, 역시 그간 주가 상승이 컸다라는 겁니다. 넷플릭스나 테슬라나 모두 마찬가지예요. 특히 테슬라의 경우 제가 지속해서 말씀드렸죠.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 추세선에 이렇게 걸린 모습이고, 상단 추세선이 이렇게 세 번이나 돌파를 시도했지만 돌파가 안 됐던 정말 강력한 추세 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추세 라인에 295불대였죠. 접하면서 강력한 하락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하락의 모습은 작년과 재작년에도 나왔던 모습이에요. 이 추세선에 닿았을 때 정말 이렇게 긴 급락이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는 지금 주의해야 될 구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구간이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겹쳤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주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간 10번의 실적 발표 동안 실적 발표 이후에 6번이나 주가가 하락을 했던 테슬라입니다. 역시 그간 주가 상승이 컸기 때문에 하락 가능성이 높았고요. 뉴스에 팔자라는 모습도 나오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던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제 개인적인 분석으로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기술적으로 295불 때 강력한 저항 라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차인 시력 엮고 뉴스에 팔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펀더멘탈적으로는요. 자, 일단 영업이익률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9.6%대 한 자리대가 나오면서 우려감을 키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 미디어와 월가에서는요. 주가 하락의 이유를 어제 어닝콜에서 기인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생산량이 일시 감소가 될 수 있다. 바로 공장 업그레이드 때문이죠. 그리고 차량 가격 인하 가능성도 제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부분 오토론이라고 하죠. 자동차 제출을 통해서 차량을 많이들 구매를 하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올라가는 거나 다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차량 가격 인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 영업이익률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실제 회사의 발전 상황은 너무나도 건전해요. 너무나도 잘 발전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역꾸역 현금을 늘려가고 있는 테슬라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작년 2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계속해서 현금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작년 2분기에 18.9빌리언이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 23빌리언까지 늘어났거든요. 자, 우리 돈 거의 30조 원 가까운 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이 현금이 줄어들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투자금은 늘려가고 있습니다. 도조도 만들어야 되고 사이버 트럭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새로운 공장도 기가 멕시코라든지 기가 네바다도 설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연말에는 기가 인디아도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렇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현금을 계속 매 분기마다 1조 원에서 2조 원 가까이 늘려가고 있어요. 정말 건전하게 발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쨌든 월가 투자자들은 테슬라를 하락시킬 이유를 찾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이렇게 주가 저항선에 닿았기 때문에 그간 상반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한번 쉬어갈 틈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투자자들이 역시 이 영업이익률, 그러니까 마진에서 이 이유를 찾은 것 같습니다. 자, 자동차 부분 매출 총이익률은 괜찮았어요. 오토 그로스 마진이죠. 이게 거의 19%대가 나오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차량 가격 인하와 함께 달러 강세, 개발비 증가 등의 요인이 있었지만 원자재가 하락도 있었고요. 테슬라가 역대 최대의 생산량과 인도량을 이번 2분기에 보여주었죠. 46만 6천 대를 인도를 하면서 규모의 경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대당 매출 원가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더불어서 에너지 서비스 비즈니스 성장도 컸어요. 에너지는 전년 동기 대비 222%라는 큰 성장을 보여주었습니다.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그로스 마진도 18%대를 보여주면서 자동차 마진율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진율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역시 차량 가격 인하가 가장 컸었죠. 전년 동기 대비 20% 정도 대당 평균 차량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영업이익률이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어닝콜 때 역시 생산량 일시 감소와 차량 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가 되면서 오늘 급락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뜩이나 영업이익률이 한 자리로 내려와서 좀 불안한데요. 만약에 3분기에 생산량 감소마저 있으면 대당 매출 원가가 올라가면서 마진율이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한 투자자들이 오늘 좀 어느 정도 투매를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번 2분기 어닝콜, 그러니까 어제 일론 머스크가 우리는 올해 180만 대의 차량 인도를 계속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공장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3분기 생산량이 약간 줄어들 것으로 예상합니다 라고 또 발언을 했습니다. 현재 상반기 동안 약 한 89만 대 정도를 인도한 테슬라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 인도량이 증가한다라고 치면 투자자들은 180만 대가 아니라 190만 대까지도 판매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또 기대를 했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기대가 워낙 높기 때문에 자, 이러한 발언은 주가 약세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하지만 공장 업그레이드는 생산 효율성 향상과 함께 모델 3의 새로운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바로 하이랜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생산하기 위해서 잠깐 휴무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생산량 감소라는 발언 자체가 테슬라 숏 세력들에게는 주가 하락의 빌미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솔직함이 어느 정도 주가 하락을 불러일으켰다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되면 모델 3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프리몬트와 기가 상하이에서 휴무 기간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어쨌든 아직까지는 가장 큰 물량을 책임지고 있는 두 공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파가 있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이 발언이 컸던 것 같습니다. 자, 영업이익률 9.6%대 한 자리대로 내려왔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인 차량 가격 인하가 있으면 더 내려올 수도 있겠죠. 자,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파른 금리 인상과 소매 구매력 저하가 확인될 경우 가격 인하로 대응할 수 있다. 자, 우리는 마진율보다 인도량을 최대한 늘리고 생산량을 최대한 늘리는 게 목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매크로 상황은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다라고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자동차 판매는 경기에 상당히 민감한 업종으로서 본인도 컨트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모습은 솔직한 모습입니다만 2분기 실적과는 다르게 좀 약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실망한 투자가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올해 한 차례 정도 더 예상이 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따지면 가격 인하가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가 미국 시장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이러한 발언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서 테슬라 주가가 오늘 많이 빠졌는데요. 인도량 상승 이후에 갭 상승을 했는데 그 갭을 다 메꾸는 큰 장대 음봉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전에도 이렇게 상단 추세선에 닿으면은 뭐 100% 가까이도 하락을 했던 테슬라입니다. 죄송합니다. 50% 정도까지도 하락했던 테슬라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암적인 그러니까 나쁜 점만 있었던 그런 어닝콜은 아니었어요. 좋은 점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요. 이번 3분기에 처음으로 기존 FSD 구매자가 신차를 구매할 때 무료로 FSD 이전 설치를 허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전에는 이를 허용하지 않았어요. 현재 FSD 구매가가 2만 불에 달하는 것으로 미국에서는 알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사유 때문에 기존 FSD 구매자 모델 3, 모델 SX를 구매했던 사람들은 신차로 바꾸기를 좀 꺼려했어요. 향후에 FSD 12가 나오게 되면 아마 하드웨어 1.0과 2.0으로는 어려울 겁니다. 아무래도 3.0이나 최소한 3.0이나 4.0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테슬라 입장에서는 기존 FSD 구매자 중에 하드웨어 1.0이나 2.0, 그러니까 9버전의 하드웨어를 쓰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상으로 3.0이나 4.0으로 바꿔줘야 될 필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 오히려 업그레이드 비용은 아끼면서 신차 구매를 유도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괜찮은 정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현재 9버전 사용자가 약 53만 대 수준에 이르른다고 하니까 이들이 신규 모델 Y라든지 모델 3 하이랜더라든지 그리고 사이버 트럭으로 교체를 하게 되면 테슬라의 인도량과 생산량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에요. 자, 그리고 FSD 라이센스 가능성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테슬라는 주요 OEM과 초기 대화 중임을 확인을 했어요. OEM이라고 하면 현대 기아라든지 포드라든지 GM과 같은 회사를 뜻합니다. 자, 그리고 도조는 게임 체인저라고 해요. 도조를 통해서 인공지능 후식력만 훈련이죠. 이게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미 FSD 베타를 통해서 인간 혼자 운전하는 것보다 10배 더 안전하다는 게 지금 입증이 되고 있고, 자, 중요한 거는 이 FSD 기술을 구현하려면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모두 사용을 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추가적인 B2B 수입이 테슬라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마진은 상당히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아주 강력한 수익원이 될 수 있으니까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초기 대화 중인 OEM이 포드일 가능성이 높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크 인베스먼트의 타샤 키니에 따르면 포드 산하의 아르고 AI라는 자율주행 업체가 있었는데 이 업체가 실패하면서 포드 역시 자율주행 개발에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율주행을 만드는 것은 정말 어렵고요.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가 스스로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고 타샤키니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당연히 테슬라의 FSD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고객들이 원하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최근 그게 NACS, 그러니까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 포트를 포드, GM, 메르세데스 벤츠 할 것 없이 다 채용을 하고 있죠. 그러한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자율주행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강력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율주행에서 FSD 베타를 가지고 있는 테슬라 말고도 엔비디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두 업체의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를 생산하냐 안 하느냐의 차이죠. 테슬라의 경우는 이미 FSD를 가지고 있는 차량을 전 세계에 뿌려놓았고 미국에서만 40만 대가 지금 FSD 훈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데이터를 모아오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한 400만 대 정도를 인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그 400만 대가 데이터를 계속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FSD 자율주행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쌓였어요. 지금 벌써 3억 마일을 넘긴 상황인데, 자, 엔비디아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차량을 생산하지 않기 때문이죠. 자율주행에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엔비디아를 채택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시스템이 되겠죠. 그러한 AI 칩이라든지 AI 소프트웨어를 채용하는 것보다 테슬라를 채용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하고 그리고 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 엔비디아를 채택을 하게 되면 테슬라처럼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훈련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엔비디아가. 차량을 뿌려서 포드 GM과 같은 기업도 엔비디아를 채택을 한 다음에 차량을 뿌린 다음에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과 시간이 상당히 더 많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오늘 뭐 10% 가까이 하락을 했다라고 해서 크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테슬라라는 기업은 정말 잘 발전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간 많이 오른 만큼 쉬어가는 구간 충분히 필요합니다. 제가 거의 뭐 한 달 전부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테슬라의 생명선은 약 한 245불 정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45불 정도를 지지 라인으로 삼고 잘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주가의 앞날은 저도 단기적인 앞날은 저도 잘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 다우 지수라든지 가치주라든지 중소형주로 좀 옮겨가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주가가 정말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상단 추세선에 닿으면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주의할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